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한 주간의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의 축 시간입니다. 원래 프리미어리그 소식 위주의 컨텐츠가 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주부터는 프리미어리그는 라운드별 순위 변동 소식만 고정적으로 전해드리면서 다른 리그의 소식들도 같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잡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기준 순위 변동, 챔피언스리그 3라운드 주요 팀 경기 결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엘클라시코 등의 소식을 짤막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경기 결과 같은 소식만 전해드리면 재미없으니 특정 선수의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그런 소식들도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팀이나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종료 시점 순위 변동입니다. 아스날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1위를 지켜냈습니다. 풀럼은 승점은 그대로지만 순위가 하락한 팀이 있어 오히려 15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혼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승리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2위로 3순위 뛰어오르게 되었고 에버튼은 12위로 4순위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머스와 크리스탈 팰리스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승점을 1점씩 나눠 가졌지만 본머스는 3위로 올랐고 팰리스는 8위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마테타가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노스웨스트 더비가 있었습니다. 안필드에서 맨유가 리버풀을 9년 만에 잡아내며 리버풀은 4위, 맨유는 9위로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맥과이어가 클러치 헤더로 결승골을 기록, 비르츠와 이사코다 안필드에서 먼저 득점했습니다. 해당 경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첼시가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노팅엄은 강등권에서 탈출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정말로 강등권 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첼시는 5위로 올라서며 챔피언스리그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는 빌라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빌라는 13위에서 11위로 상승하며 초반에 좋지 않았던 팀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고 토트넘은 3위에서 6위로 하락했습니다. 썬덜랜드가 울브스와의 경기를 2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울브스는 사실상 강등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썬덜랜드는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9위에서 7위로 상승, 돌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뉴캐슬을 2대1로 잡아냈습니다. 브라이튼은 2순위를 뛰어오르게 되었고 뉴캐슬은 3순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이탈로 7,500만 유로에 급하게 데려온 볼테마데가 프리미어리그 5경기 4득점, 챔피언스리그 3경기 1득점으로 꽤 괜찮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렌트포드가 웨스트햄을 2대0으로 잡아내며 13위로 순위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챔피언스리그 3라운드 주요팀 경기 결과입니다. 뉴캐슬이 벤피카를 3대0으로 잡아내며 프리미어리그 패배의 화풀이에 성공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비아레알을 2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홀란드가 또 득점을 기록하며 9월부터 정경기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테르가 위니옹 SG를 4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아인트호벤이 나폴리를 6대2로 잡아냈고 도르트문트가 코펜하겐을 4대2로 잡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레버쿠젠을 7대2로 대파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6명이 득점에 성공했으며 퇴장이 2명이나 나왔습니다. 아스날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무려 4대0으로 잡아내며 사고를 쳤습니다. 3라운드까지 챔피언스리그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팀은 아스날, 인테르 단 2팀이며 이 경기에서 요케레스가 멀티골을 기록, 득점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될 만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올림피아코스를 6대1로 잡아냈습니다. 페르민 로페즈가 해트트릭을, 레시포드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다음 리그 일정을 위한 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브리에를 4대0으로, 첼시가 아약스를 5대1로 잡아냈습니다. 그동안 부진하던 기트스가 드디어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이 경기에서 퇴장이 나왔는데 익숙한 첼시 쪽이 아닌 아약스에서 나왔습니다. 리버풀이 프랑크푸르트를 5대1로 잡아냈습니다. 드디어 살라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으며 흔히 보던 4-2-3-1 포메이션이 아닌 4-4-2로 시작, 잠잠하던 비르츠가 드디어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이후 슬롯 감독이 이삭의 몸 상태에 대해 인터뷰했는데 사타구니 쪽에 이상이 있는 게 맞고 이삭의 부상 기간이 몇 주 이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이 모나코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레알 마드리드가 유벤투스를 1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아직 리그 페이지이고 강팀과 약팀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다득점 경기가 많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3라운드에선 특히 그런 경기가 많았던 느낌입니다. 챔피언스리그 2주의 선수 후보는 총 4명이며 해트트릭을 기록한 바르셀로나의 페르민 로페즈,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 3명, 아인토벤의 데니스만, 도르트문트의 펠릭스 은메차, 아틀레틱 클루브의 고르카 구르제타 선수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7일 엘클라시코가 있습니다. 알론소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5대2로 당하며 떨어진 평가를 이번 엘클라시코에서 만회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올림피아코스를 맞이한 바르셀로나와 달리 레알 마드리드는 유벤투스를 만나 거의 풀주전을 내보내야만 했는데 확실히 일정상의 유리함에 있어서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각 팀의 키플레이어는 레알 마드리드에선 은바페, 바르셀로나는 야말과 페드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은바페가 이번 유벤투스전을 제외하면 11경기 연속
20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음바페를 제외하면 레알의 공격진의 폼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레알 마드리드의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역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말이 빠지자마자 세비야의 4대1의 점수로 된통 깨지며 야말이라는 돌파 옵션이 없을 때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했고 이 부분이 바르셀로나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르셀로나는 최근 6경기 승패 여부를 떠나 모두 실점을 하며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살짝 노출하기도 했는데 지난 엘클라시코에서 음바페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만큼 수비의 단단함을 굳힐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의 레알 마드리드는 필요에 따라 비니시우스도 과감히 벤치로 내려버릴 만큼 알론소 감독의 경기 운영만큼은 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귀신같이 컨트롤하는 플릭 감독이 알론소 감독에 대항하기 위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예측해보는 것도 재밌을 듯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치러질 엘클라시코이지만 최근의 전적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페르쿠파, 쿠파델레이, 라리가 2경기, 총 4경기를 모두 바르셀로나가 가져갔습니다.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홈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지며 레알 마드리드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도 많았고 레알 마드리드의 팬분들은 4연패의 트라우마가 있기도 해서 신인 감독이자 레알의 레전드인 알론소와 선수들이 죽자고 준비해오지 않을까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션다이치 감독이 노팅엄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노팅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한 9월 이후 단 한 차례의 승리도 거두지 못했고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가 종료된 현 시점의 순위는 18위입니다. 지난 시즌 노팅엄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챔피언스리그 4위 경쟁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스쿼드라 노팅엄의 강등권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션다이치 하면 강등권의 에버튼을 잔류시키는 데 성공, 다음 시즌은 재정적 위기와 승정 삭감을 동시에 맞은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도 에버튼을 프리미어리그에 잔류시켰습니다. 누누 감독이 노팅엄에 부임한 23-24 시즌 당시 션다이치 감독이 감독으로 있던 에버튼이 노팅엄과 플레이 스타일이 가장 유사한 팀 중 하나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션다이치 감독이 에버튼을 강등 위기에서 끌어올려주었다는 점이 현재 노팅엄의 선수단에서 전술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 않은 채 성적을 내줄 수 있는 적합한 프로필이라고 노팅엄의 구단주인 마리나키스와 보드진에게 그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이미 갖춰진 팀에 부임한 션다이치 감독이 노팅엄을 다시 강등권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토날리가 징계 기간 동안 뉴캐슬과 연장 계약을 했었다는 소식입니다. 애초에 2028년까지 계약이었지만 2029년까지 1년 연장했고 구단의 재량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딱히 특정 선수를 흉볼 생각은 없지만 시즌 초 뉴캐슬과 끝이 좋지 않았던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토날리는 최소한 뉴캐슬 팬들에게만큼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저도 토날리의 개인적인 팬으로서 현재 뉴캐슬의 순위나 토날리의 지난 혐의와 별개로 밀란에 있을 때부터 봐왔던 선수라 개인적으로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토날리가 뉴캐슬 이전에 몸담았던 팀 세리에 AC 밀란의 소식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밀란의 소식이라기보다 모드리치의 소식인데 모드리치가 이번엔 세리에 A에서 스쿠데토를 정조준합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밀란과 함께 우승하는 게 내 꿈, 우승하러 왔다. 챔스 진출은 최소한의 목표지만 그 이상을 이루고 싶다 등의 인터뷰를 했고 40세의 나이에 아직도 은퇴하지 않고 현역으로 심지어 밀란의 중원을 선발로 지휘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나폴리, 인테르가 점령하고 있던 세리에의 순위표 상단에는 어느새 모드리치가 소속되어 있는 AC 밀란이 1위로 박혀 있습니다. 과연 모드리치가 브룩의 나이를 이겨내고 이탈리아 리그도 정복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해외 축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